한동훈 장관 부인이 연말 이웃 돕기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본격 총선 준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저는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뭐 그런 봉사활동 하는 거는 뭐 늘상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면은 모든 언론이 주목해가지고 그 진은정 변호사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냈을까라는 것. 그리고 저는 진은정 변호사도 굉장히 그걸 예상한 듯 준비하고 온 모습으로 좀 봐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자 때 취재할 때 보면은 연말에 보면 국무위원 부인들이 여기 하죠. 그럼 이제 특히 사진 기자들이 눈에 띄는 분들.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 그때 또 이제 민혜경 여사라고 꽤 유명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 권력에 가까운 그렇죠. 사람의 누가 배우자. 제일 지금 뭐 여기서 포토제닉하면서 뉴스에 가치가 있느냐. 이분 혼자 한 행사가 아니고 국무위원 부인이니까 단독 샷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네. 그만큼 이제 뭐 주목도가 높다. 김건희 여사가 저는 첫 사진이 우리한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될 때 그때 까만색 옷에 이렇게 입고 머리 양갈래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든지 간에 첫 사진의 임팩트는 크다 봅니다. 봉사활동하는 사진을 먼저 찍혔다는 거는 우연의 일치라면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도 신나는 거죠. 이런 주목도가 높은 한동훈을 때려야지 내 이름도 이제 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소위 관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자기 지도자 지지율 조사를 하면 한동훈 장관이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것은 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또 뭐 진은정 변호사가 또 미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김기현 실장님은 그 두 부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 뭐 저기 어느 집이나 다 그렇듯이 한동훈 장관 그 부인도 네. 상당히 그 집에서 그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뭐 이사 가시잖아요. 이사했는지 모르겠네요. 11월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약도 진 변호사가 했어요. 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한동훈 장관이 듣는다는 얘기신 거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장인어른 그러니까 진은정 변호사의 아버님이시잖아요. 그 진영구 검사장님. 그 공안 검사 출신인데 제가 검찰 출입할 때 이런 방송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월계수회라 그래서 월계수회라 그래서 월계수회? 월요일마다 개고기 먹는 모임이라 그래갖고 월요일마다 개고기 먹는 모임이라 그래갖고 그런 모임의 그 회장이셨어요. 네. 기자들하고 같이 이게 고기 먹으러 많이 폭탄주 다니셨는데 잘 돌리시네. 네, 폭탄주 좋아하시고 말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중을 휘어잡으세요. 유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분의 딸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대충 뭐 짐작하는 저는 거죠. 월계수회라고 해서 박철원 씨하고 관계가 아니요, 있나. 월요일마다 개고기 먹는 모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의아한 게 장인어른이 그렇게 술을 잘 드시는데 한동훈 장관 제로 콜라 먹지 않아요? 아, 술을 전혀 안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분이 술을 안 드시는데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끝까지 다 계시고 맨정신. 마지막에 그 선후배 검사님들 집에 갈 때까지 다 챙겨놓고 그러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청담동 술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10시 이후로 밖에 나간 적이 없다.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스윗이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좀 비슷한 걸 갖다 대야죠. 제 행동 반경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챙긴다잖아요. 네, 아니 그 검사 시절 얘기고 그 술을 실제로 안 좋아하시고 음악 좋아하시고 저 영화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술 안 먹어도 나는 내 자신을 재충전할 게 너무 많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게 좀 아직 숙성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야가 아주 또박또박하고 뭐 깐깐하고 그럴 것 한동훈 같지만 장관? 예. 협소합니다. 보는 시야가 남에 대한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여담 그런데-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정치권에서 술 안 먹기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하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 케미가 안 맞는다라는 걸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일화인데 어느 상가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났어요. 언론인 상가에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죠. 네. 술을 이제 권하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아이고야. 이런 데서는 한잔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약간 이제 좀 마신다.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잔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술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술자리 문화에도 별로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잔을 받아서 이렇게 잔을 갖다 대려고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런 데서는 건배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다라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술을 안 먹으면 그 인간관계가 좁혀진다는 거는 좀 정말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술을 제일 잘 드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술을 전혀 안 먹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그래, 일자로. 밀접하고 맞아. 관계잖아요. 그 자체가 말씀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한 장관이 정치, 전 진짜 협의로 출마해가지고 정치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한 장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약간 중도적인 사람들도 그래 한번 출마해가지고도 그렇게 깔끔 떨고 하는지 동네에서 말하자면은 이게 그렇지, 막걸리도 마시고. 그렇죠. 지하철역 앞에서 네, 인사하고 인사도 해야 되는 거지 되고. 않습니까? 한번 이제 보자라고 흥미롭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거. 예. 그 한때는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었는데 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또 빠졌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묵묵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내부 교통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치적 득실 계산이죠. 한동훈 장관 저 탄핵 그 거론해봐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그분이 뭐 저 진짜 정치할 뜻이 있으면 탄핵 거론되기 전에 뭐 사표 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 전혀 안 나왔습니까? 거의 요새 의원총회 가지도 않아요. 아니, 잘 듣고 강적들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야죠. 가면은 진짜 그 소음보다도 더한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성인이 돼야 감내할 수 있어요. 전 성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의총 같은 거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렇게 또 사근사근하게 대하고 또 이상민 의원님이 워낙 친화력이 좋으셔서 그 친명 강성 지지 의원들 그분들하고도 잘 지내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야 뭐 저는 어느 누구건 인격적으로 비판한 적도 없고 뭐 악감정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만 좀 해, 좀 살살해.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하죠. 그럼 뭐라고 반응이 옵니까? 어떨 때는 째려보는 친구들 째려보는 친구들 그리고 그전에는 인사 꼬박꼬박 제가 뭐 한참 선배잖아요. 그럼 인사 꼬박꼬박 하는데 요새는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 그냥 안면 몰수하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 그럴 거 탈당한 걸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벌써?
여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한 방법입니다. 국회에 보고된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폐기되거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되기 전에 스스로 철회한 겁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 다시 상정해 다음 날인 12월 1일 표결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어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통 야바이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최근에 벌어지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제가 증거는 제시는 못하는데 추론하면 상당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여러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예컨대 KBS 같은 경우 갑자기 있던 프로가 예고도 없이 뭐 설명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사회자도 바뀌어버리고. 이런 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의심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 방통위원장이 있으면서 KBS에서는 같은 색깔 등등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것 또한 강한 의심을 합니다. 근데 KBS는 매번 그랬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KBS에 있어 보셔서. 그럼요. 예. 그렇다고 지금 되풀이되면 안 되죠. 옳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서 특이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사실 뭐 이게 그 직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프로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외부 진행자도 아니고 그런 격식들을 보통 그동안에 안 따져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김민정 교수님도 많이 잘리셨잖아요. 저도 많이 잘렸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뭐 다 쫓겨나보고 했는데요. 방송가가 무슨 계약서가 있어서 뭐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놓지 마세요 하면 끝나는 것이 방송가의 그동안의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이 KBS의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인사된 것은 KBS 내부의 아나운서들이 주로 바뀐 것이지 외부에서 그야말로 윤석열 캠프에 무슨 선거운동하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 정부의 대표적으로 주진우 씨나 이런 분들은 낙곰수 멤버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들이 다 가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뭐 그랬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한 지 지금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석 달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탄핵을 하겠다. 이 탄핵 사유도 지금 분명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는 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의 문제는 이동관 한 사람만 했다면은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건데 뭐 검사 뭐 다 섞어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니까 심하잖아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한 대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대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두고 이제 탄핵을 저울질하고 있는 건데 아마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제든지 탄핵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고를 칠 것이다. 더 사고를 치게 좀 두자. 그러고 나서 조율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사고는 어떤 사고들일까요? 아니 뭐 잡음 같은 공영방송의 잡음 같은 게 더 이제 세게 나오는 거겠죠. 예.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건의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숨통을 끌어넣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이 사내 방송화로 되는 방송상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 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거부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할까요? 고민 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안 많아요. 예, 이미 뭐 결론 내고 고민이 많은 듯 이렇게 보이려고 하겠죠. 이 법은 이제 논쟁적이고 워낙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건데 고민이 많다면 이런 건 있겠죠. 강서 보궐선거 이전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뭐 하루 만에 거부권 확 그러니까 하는 거였다면 약간 그래도 뭐 냉각기라든지 좀 고민하는 그리고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형식을 조금 취할 수는 있겠지만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건 거부권 자체에 대해 가지고 법이 통과된다면 고민이 있겠죠. 사실 저 두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방송법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합의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입법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친여 인사를 KBS 사장 등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방송법을 고치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위 가운데 재산상의 피해가 났을 때 개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계산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계산해낼 것이냐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시위를 더욱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